도중 우위교가 예. 그러니까 북한이랑 중국의 우애를 다진다 그런 그런 뜻인 거죠. 거죠. 예, 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다 우정의 다리를 막 만들고 예. 다리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제, 또 요즘에 외교, 또 러시아와는 혈맹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북중러 대 한미일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할 걸로 보시는지. 관심 많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관심이 많고 북중러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 한미일하고 이렇게 빗대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북중러 삼각 협력을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김정은, 시진핑, 푸틴 사이에 동상이몽도 있다. 아우, 동상이몽요? 예. 들어보기에 친하게 지내면서도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그런 예.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북중러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그 기억나시죠? 9월 3일 그 베이징 천안문 막루에 시진핑, 김정은, 푸틴 여기 쭉 섰잖아요. 근데 이제 찬찬히 보시면 저 쓰리샷은 있는데 저 세 사람이 모여서 뭐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사진이 공개된 게 없어요. 중국이 이제 쭉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은 미국하고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시진핑 생각에는 이제 푸틴이라는 조연이 필요한 거죠. 그 전략을 이루는데 그다음에 중국한테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완충제. 한국하고 일본에 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미국하고 미군하고 만나지 않게 하는 완충 지대 같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기랑 완전히 무관하게 움직이는 건 좀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다들 아시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푸틴하고 엄청 친해졌잖아요. 네. 북러 관계도 동맹으로 바꾸고 뭐 혈맹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좀 붙여둬야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 도대체 뭐냐? 시진핑하고 푸틴 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 균형 왜곡을 통해서 실리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중국과 소련이 냉전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5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이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한때는 중국이랑 친하고 한때는 그 소련이랑 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챙겼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서 지금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누구 생각이 현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되겠죠. 이 사진 자체가 이 세 분의 상황을 얼굴 표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이 보면서 딱 이런 느낌. 내가 지금 거의 답이야 하고 있고 푸틴 옆에서 같이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 이런 느낌이고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표정 자체가 나 좀 껴줘 이런 느낌인 것 같은. 미국의 식민지 졸기에 불과한 괴이한 적석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정작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과연 남북 평화를 위해서 뭐 통일 이런 거 위해서 뭐 노력할 생각은 있는 거긴 할까? 오히려 안 좋은 얘기만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말을 그렇게 하죠. 통일은 결단코 불필요하다. 그런 거 없다. 2023년 12월에 그렇게 얘기하고 2024년 1월에 통일은 없다. 그걸 헌법에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헌법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중요한 게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 두 사람이 이제 생전에 했던 얘기나 뭐 그런 것들을 묶어둔 게 전집이에요. 거기에 뭐 페이지마다 통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아, 긍정적으로? 아까 통과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은 맨날 통일 얘기만 했으니까요. 김정일 때도 마찬가지고. 교과서에도 통일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 통일 안 하면 그거 다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통일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절대로 그거는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누군가가 남북 관계의 어떤 좋게 만들어주는 중재자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은 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나 잘 없어. 뭐 사람이나 이게 또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약간 뜻밖의 다크호스인데요.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을 때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롬한테 부탁을 했을 수 있죠. 뭔가 평양 가서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얘기 좀 전해달라. 그리고 저희 또롬 서기장이 평양에서 한 얘기 그걸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서 의외의 중재자 구실을 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인데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한국 상대 안 한다 그러고 트럼프는 만나고 싶다 그러고. I don't know. We let him know. He knows that I'm going to. I would like to. I get along with. But we'll have other visits, and we'll work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아무래도 이 틀어진 사이가 풀리기 위해서는 뭐 중재자도 중요하고 뭐 또 시기도 중요하고 타이밍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정작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인 우리 남북. 네, 저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그게 어렵죠. 예. 일단 김정은은 핵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러고 안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상대도 안 한다 그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말하는 핵 보유 그리고 두 국가 관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풀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묘수가 있으십니까? 오. 김정은 위원장이 꿈꾸는 북한의 미래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랑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발전권. 발전권이라는 게 뭐 기본적인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생존권은 죽지 않을 권리. 네.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새끼 먹고 안 죽고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면 발전권이라는 건 우리도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부유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게 이제 발전권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발전권을 현실화하는데 현재 모순이 좀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이 이제 두 손에 떡을 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핵무기, 그렇지. 다른 한 손에는 발전. 핵무기하고 발전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충돌해요.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처리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발전이라는 게 그냥 혼자서 나 발전할게 그럼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세계에서 국제사회와 다양한 교류들을 해 나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 그 문법을 따라야죠. 규칙을 따르고. 근데 그러려고 하면 핵을 들고 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 이 발전을 현실화하려면 그 꿈을 이루려고 하면 핵무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주가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네. 박스피의 상단이 뚫렸다라고 요즘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신고가를 갱신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아래쪽은 좀 단단하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슈카 씨가 전문가니까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20년 동안 박스피라는 코스피도 어느 날 갑자기 상단이 뚫려서 신고가를 내는데 남북 관계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완전히 지금은 공산 같지만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네. 그리고 기대만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인간 될 거다 예상합니다. 그렇게. 오늘 북한 얘기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도 많이 하게 됐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뇌구조를 추측도 해봤는데 그의 머릿속에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진 강연 들려주신 이재현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